이것이 제가 맨발 걷기를 하면서 그려나가고 있는 치료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했을 때 첫 그림인데 이제 많이 채워졌습니다. 블랙박스가 많이 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내기할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는 저의 척추관 협착증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허리 통증도 있고 간헐적 파행으로 다리 통증도 있습니다. 또 디스크 탈출 때문에 방사통도 있습니다. 허리 통증 3종 세트를 모두 갖고 있는 셈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앞으로의 저의 치료 계획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의 첫 영상에서 척추관 협착증을 수술 없이 완치하는 꿈을 갖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계획이 있었을까요? 이 그림이 제가 첫 영상에서 보여드린 앞으로의 치료 계획이었습니다. 블랙박스가 계획인 것이죠. 그때는 의욕만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계획이 있을까요? 예, 조금 황당해 보이긴 하지만 있습니다. 저의 치료 플랜의 키워드는 맨발 걷기, 피, 물, 그리고 근육입니다. 블랙박스로 보이는 부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채워졌을까요? 이따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50대) 이후에 등뼈와 관련해서 생기는 통증 증세는 모두 디스크가 쪼그라드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디스크가 낡거나 손상되어 생기는 디스크성 요통입니다. 또 다른 허리 통증은 후방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척추 후방관절염입니다. 그런데 디스크성 요통과 후방관절염은 모두 염증성 통증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척추관이 좁아져 생기는 통증으로 간헐적 파행이 대표적이고 간혹 심하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가 탈출하여 생기는 디스크 탈출 통증입니다. 방사통 또는 좌골신경통으로 나타나는 이 증세는 무척 아픕니다. 보통 허리 디스크라고 말하는 게 이 증세입니다. 50대 이후라면 이 모든 증세와 통증은 쪼그라든 디스크와 관련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술은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완치가 된다면 수술도 나쁘지 않겠지만 허리 협착증 수술은 완치가 아니라 통증을 줄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맨발 걷기가 아니었다면 저도 벌써 수술을 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맨발 걷기가 통증을 많이 줄여주었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방법을 찾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힘을 쏟는 것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아주 좋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착증과 관절염 TV를 운영하는 손영훈 한의사님의 치료 방식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손 한의사의 허리협착증 진단과 치료 메커니즘은 현대의학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손 한의사는 허리협착증에서 통증이 생기는 이유를 유착과 혈액순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유착이란 뼈에 붙어있는 인대나 힘줄이 딱딱하게 굳은 상태를 말합니다. 힘줄이나 인대는 혈관이 잘 발달하지 못해서 혈액순환이 조금만 잘 안 되어도 쉽게 굳는다고 합니다. 유착이 생기면 뼈가 움직일 때 유착된 힘줄이나 인대가 골막을 잡아당기게 되는데, 골막에는 감각세포가 잘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때 통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을 유착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착성 통증의 한의학적 치료 방식은 끝이 칼날처럼 만들어진 도침으로 유착을 풀어주면 통증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도침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임상 연구로 밝혀져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을 참조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도침 치료보다는 혈액순환에 의한 통증 완화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앞서서 힘줄이나 인대에 유착이 생기는 것도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유착도 완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의학에는 통즉 불통, 불통즉 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잘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한의학 치료의 대원칙입니다. 따라서 온 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하면 통증이 줄어들 수도 있을 거란 말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허리협착증으로 생긴 통증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못한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뇌피셜 주장이 아닙니다. 일본의 한 연구는 척추관 협착이 발생한 사람 중에서 82%가 증상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에서도 인정합니다. 협착이 생겼다고 모두 척추관 협착증 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나타나야 환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혈류순환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혈관 건강 개선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서 통증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보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맨발 걷기가 혈관 내피세포를 튼튼하게 해주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무척 기뻤습니다. 혈류순환으로 협착증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 맨발 걷기와 내피세포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요즘 맨발 걷기에 대해서 혈관과 혈액, 그리고 혈액순환을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서 저는 말도 안 되는 가설을 하나 세웠습니다. 디스크가 쪼그라든 가장 큰 이유는 디스크가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 디스크에 물을 다시 채우면 되지 않을까? 그래, 디스크에 물을 다시 한번 채워보자. 이게 제 치료 가설입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들으면 코웃음을 칠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진지합니다. 사람은 60대가 되면 몸 전체에서 물의 비중이 55%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대략 70%였다고 합니다. 빠져나간 물에는 디스크에 있었던 물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말라 비틀어진 디스크에 물을 채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솔직히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물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금량을 조절해 가면서 열심히 물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 최소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십니다. 디스크 재생이라는 것이 완전히 궤변만은 아닙니다. 100년 허리라는 책을 쓰신 척추의 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정선근 교수의 이 영상에서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정 교수님은 15 내지 20kg 정도 크기의 개 실험에서 크게 손상이 났던 디스크가 재생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손상되었던 디스크가 재생된 임상 경험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척추 위생을 잘하고 물과 영양소를 충분히 잘 먹고 척추가 좋아하는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말라 비틀어진 디스크에 물이 다시 찰지 누가 알겠습니까? 척추관 보호는 황색 인대를 포함한 여러 개의 인대, 척추 후방 관절, 디스크, 각종 뼈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척추를 보호하는 근육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했다면 수술 후에 근육 강화 훈련은 필수라고 합니다. 근육을 제대로 강화시키지 못하면 수술 효과가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 환자에게는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잘 못합니다. 허리 통증과 허리 디스크가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협착증에 의한 간헐적 파행 증세도 있고 또 디스크 탈출에 의한 방사통이나 좌골신경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약한 수준의 신정운동밖에 못합니다. 그나마 그 정도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두세 달 전만 해도 신정운동을 하고 나면 허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조금 더 진정돼야 본격적인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단백뇨 의심소견을 받고 나서 콩팥병을 공부해 봤습니다. 거기서 저는 진통소염제가 콩팥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서 고혈압도 안정되고 혈관 건강이 좋아져서 당연히 콩팥도 좋아졌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허리 통증으로 오랫동안 먹고 있었던 소염 진통제가 콩팥을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허리 통증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은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병원 약은 아침 저녁 2번 먹는 거였는데 서로 다른 진통제가 2개나 들어있었습니다. 하루에 무려 4알의 진통소염제를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맨발 걷기를 하면서 그려나가고 있는 치료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했을 때의 첫 그림인데 이제 많이 채워졌습니다. 블랙박스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콩팥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그 원인이 현재 제가 치료 목표로 삼고 있는 척추관 협착증 때문입니다. 이런 걸 딜레마라고 합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진통소염제를 먹어야 하는데 이게 콩팥을 해치고 콩팥이 나빠지면 혈관이 안 좋아져서 혈액순환을 통해 허리 통증을 고치려던 제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통증이 걱정되긴 했지만 아침 저녁 2번 먹던 것을 하루 1번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통증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먹는 횟수를 좀 더 줄여볼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견딜만한데 겨울인 것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통증이 줄어드는데 요즘은 추워서 어스링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잠깐이라도 어스링을 하려고 합니다. 약을 끊고 통증을 견뎌낼 수 있으면 허리 통증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혈관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대부분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치유 과정에 또 다른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참고한 자료는 다음 화면에 게시하겠습니다.